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은 우리 민족 대 미국 제국주의죠. 우리 민족 대 일본, 우리 민족 대 외세 같은 그런 대결 구도로 끊임없이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진 영화들, 16년에서 17년에 만들어진 영화만 봐도 택시운전사, 고난도, 덕혜옹주, 밀정, 비양, 동주 등등 전부 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이제 나온 영화들이 있었고요. 그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민족주의가 너무 강력하게 얘네들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기에 대결하면서 이렇게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를 배격하는 것보다는 민족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민족주의의 내용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의 투쟁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지상주의인데, 통일지상주의는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허위의식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모든 가치 판단은 통일의 관점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프레임은 통일 추진 세력 대 통일 반대 세력, 통일 세력 대 분단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해놓고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를 이제 대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다 분단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통일 담론을 얘네들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인데, 그렇지만은 약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통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은 이제 통일 프레임이 쉽게 이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민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정치 공세를 그동안 계속 펴온 거죠. 이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은 민주 대 반민주, 민주 대 독재 프레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프레임이 작동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넘어오면서 이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게 되었어요. 사실상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소고기 파동 났을 때 생명 건강 존중 대 생명 경시 건강 무시 프레임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약간 정말 그런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맞습니다. 이거 원래 이게 신좌파들이 이제 프레임을 짤 때 이 프레임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생명 보호 대 생명 경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했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자기들은 생명을 아주 보호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이런 슬로건들은 민주 대 독재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한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적폐 프레임이 또 나왔죠. 적폐 대 적폐 청산 세력. 이렇게 딱 구도를 짜고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 대 반민주가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얘네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인용한 글인데, 거기 보면은 지주와 매판 자본가에 대한 투쟁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혁명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절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총수를 악질 자본가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제 NLPD의 큰 차이점이죠. NL은 기본적으로 민족 해방이 우선이고, PD는 이제 계급 투쟁과 계급 해방이 이제 우선인데, 그래서 이 주사파 계열을 계급 투쟁을 지금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주사파 조직이 인천, 경기, 울산 등 민주노총 계열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데, 자본가를 타도하는 계급 투쟁에 절대로 지금 앞장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데만 성공하면 그 이후에 자본가 타도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사파 정부가 지금까지 소위 기업 때리기, 여러 가지로 했지만 절대로 자본가 타도하자 이 말 하지 않죠. 지금 얘네들이 초점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요, 대기업을 약화시켜서 그 대기업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대기업을 지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외부인이 기업 경영에 상충부로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돼 있죠. 그래서 기업을 내부로부터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업을 얘네들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장악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 국유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을 동원해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기업 가치가 막 떨어질 때 사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국유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사파 상당수가 대기업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부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고 향후에 토지 국유화까지 이루기만 하면은 사회주의 혁명의 경제혁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그동안에 이런 주사파 좌파 단체에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살행위한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주사파 북한은 지금까지 평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반대편은 전쟁의 위협, 전쟁 세력이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대 전쟁의 구도가 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지금 구도입니다. 지금 현재 탄핵 이전에는 사드 배치 문제가 놓고 미국과 미군을 전쟁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선동을 했는데 지금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평화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의 이제 평화구호를 주장함으로써 남한에서 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화, 군사훈련 중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평화 이념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핵탄두와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결국 김정은 정부가 1대1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더욱 필사적으로 평화협정, 정전협정 이렇게 주장하고요. DMZ, NLL 평화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평화를 가장한 북한 보호, 남한 무장 해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 대 전쟁이라는 구도를 얘네들이 딱 짜고 들어오면요. 대중들은 불가피하게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들은 자신의 생명이 당장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의 평화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햇볕 정책이 왜 설득력을 갖느냐? 그것으로 평화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햇볕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조선과 주사파들은 민족, 통일, 민주, 평화 이 네 가지입니다. 민족, 통일, 민주, 평화와 같은 매우 가치가 높은, 가치가 무거운 그런 슬로건들을 무기로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도를 깨고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주사파의 국가전복 전략과 현재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파의 고전적인 국가전복 전략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과 수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전적 국가전복 전략이란 뭡니까? 미군을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남북 합작에 의해서 연방제 통일로 가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고전적인 국가전복 전략입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당선 등등은 사실상 주사파가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부지리로 자기들한테 호박이 넝쿨째 불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주사파 등등이 실질적으로 정권의 핵심부에 진출하거나 핵심부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은 육해공군, 경찰, 예비군에 이르는 국가의 무력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는 겁니다. 원래 무력혁명을 통해서도 장악하기 힘든 국가의 무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행제로 장악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 완성을 위한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성공 때문에 주사파 내부에서도 사실 전술적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것, 그걸 보면요, 지금 되풀이 보면 주사파의 그 어떤 로드맵, 고전적인 혁명 전략 로드맵에 따르면은 개헌 카드는 너무 일찍 꺼내드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최소한 얘네들이 한 3년 혹은 4년 정도 집권한 뒤에 그때쯤 실시했어야 됩니다.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진행했다면 또 경제도 잘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지 않도록 했더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저지하기가 더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론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들의 연방제 통일로 가고자 하는 속마음과 의도만을 국민들 앞에 노출시켰을 뿐입니다. 무력과 또 행정부, 또 입법부까지도 동시에 장악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걔네들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공산화의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도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다른 예로 탈핵,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 수입, 또 태양광 발전 등등 요즘에 이런 거를 쭉 보면요. 이런 거는 원래대로 말하면은 주사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명적 상황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차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무리하게 진행한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뜯어먹는 것에 익숙한 생계형 좌파들의 준동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제 주사파답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내부 통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하나의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향 조정하고 근무시간 조정 등 일단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막수주의 경제학만 알고 있지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주사파들의 나름대로는 어제 말씀드린 저희 방에서 밤새 토론했는데 나름대로는 주사파들이 최선을 다한 정책 결정인데 잘해보려고 경제 좀 살려보려고 한 결정이지만은 여하튼 그게 작동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 정책을 계속 내놓은 거죠. 경제를 잘 챙겨가면서 대중을 잘 관리해 나가야지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내부적 지지를 유도하려는 준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바쁘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좀 충분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네. 자료. 네. 이제 찍은 것도 다 저기 동영상 올라가네. 원하시면? 제가 네, 그죠. 제가 따로 네, 질문입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의 키워드에 있어 민족과 통일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심정적으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과연 지금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족과 통일이라는 저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려가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요?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이 주제를 선점했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선점 당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뒤늦게 손쓰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 특별히 민족주의를 절대적인 가치로 통일도 절대적인 가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민족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가면 반민족 세력이 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그 어려운 싸움이고요. 민족주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민족주의의 내용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 때문에 이제 일본과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걸 계속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일본에 대한 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번 맞죠.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뭐 다 일본 살기 좋다, 좋은 나라다,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낫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런 말도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그런 타민족을 악마시하는 그런 식의 민족주의는 미래의 국제사회, 인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별맞지 않은 미개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걸 좀 바꿔가면서 우리 제대로 된 민족주의 해보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은 바라볼 때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데 거기에 또 추가될 게 뭐니까 자유의 개념이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 맞다. 우리 민족 해방 필요하다. 근데 뭐가 해방이냐? 북한의 정치제도를 자유 시스템이에요. 아무런 자유도 없이 거주인들의 자유, 아무것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노예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민족주의의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될 거죠.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이제 통일 단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통일을 원하는 거냐. 사회주의 통일이냐, 정말로. 그 전망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거냐. 자유 통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끝까지 통일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통일의 당위성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의 내용을 말하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게 통일 개념은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대한민국 내 주사파 외의 종북 세력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한반도 통일을 김정은에 바치려 하는가 아니면 통일하는 민족을 김정은 북한 정권까지 자기들 지배하라는 건가? 좋은 질문인데 이 주사파들은요 이미 90년대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북한에 있는 혁명 지도부보다 더 사상적으로 우위에 있다. 전술적으로도 우위에 있다. 경험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 종북 세력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로당 박헌영이가 과거에 북로당에게 절대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를 동일하게 할 거라는 거죠. 원래는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죽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남한에 있는 무역을 공식적으로 딱 장악하게 됐을 때 얘네들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할 테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따라만 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남조선 해당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연방제 통일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스케줄대로 너희가 북한이 너희가 따라와라. 이렇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북한이 그냥 빠바바바방 하면서 막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몰아가니까 얘네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것이 사실상 목표입니다. 말이 주어있고 자신 종편 방정식을 당시 이유가 중앙정부장이 주장을 해서 문제를 봤습니다. 이게 아주 그 이유가 주장하고 우리 신자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종편방정식이 그 한미훈의
공동성명에 그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통제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이겨서 안 된다 그러는데 윤곽씨가 덮어놓고 거기서 요구하라고 그래서 들어갔지. 들어가고 또 이제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이제 원인을 그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신개헌을 위한 연구를 만들기 위해서 윤곽씨도 북한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북한에 오셔서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고 남북 공동성명을 가지고 하나의 연구를 보면서 유신개헌하는 게 활용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1972년 11월에 우리가 내가 이제 대행시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내 감독파트가 전동처리한 자리, 그 전동처리한 자하고 그 여러 그 시간을 하다 보니까 자작을 가지고 시도하는데 한 번은 그 학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 4월 밤을 세우면서 싸우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내가 인증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동처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선생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대답을 하시라.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민족 단결에 이게 안 되고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이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당신의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러한 통일 관점에서 아들라 이거든. 순간적으로 내가 좀 나오고 그랬어요. 이거 그것만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상관적인 곳에 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니까 그랬어요. 당신 우리 얘기니까 내가 하는 것도 물어보시면 네가 먼저 내 말에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하나. 근데 내가 막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민족단결이 아니고 민족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은 통일이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공산주의 주장하는 것을 버리면은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가령 우리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가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통일 사무실 가지고 그 적단회장 참을 기자였어요.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수입을 했고 뭐 지금 자신은 남북회담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 조국통일 감정원칙에 지금 여기가 그 반복 서비스 그 중에 하나가 민족 단결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옆에 때는 북한에서는 그 반대 민족 해방 민족행정이 완수됐기 때문에 완전히 민족 단결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남쪽에서는 미주의 반대 때문에 반대 민족 해방 민족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해방이 반쪽하려고 해요. 해방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번 해방을 완성된 해방으로 바꾸는 현명주의가 이게 남조선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단결이라는 과정을 뭘 말하냐?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남한에 이제 미국 내보내라. 미국을 내보내고 국가보안법 제재하고 뭐야 반공되는 것을 여기에는 해야만 민족 단결이 된다. 그래서 통일의 과정은 뭐냐? 양쪽에서 이런 남조선 문명을 통해서 민족 단결 문제를 해결되면은 그러면 이미 해방된 북한과 새로이 해방되는 남조선이 합작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유일한 평화적인 방법에 대한 통일이다. 그럼 평화적인 방법에 대한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또 그걸 우려해요. 이렇게 설명된단 말이에요. 정리를 좀 내가 다음 진행을 해나가요. 이러한 설명을 우리 인명을 관리하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하는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잘 못해요. 이 설명은요, 어제 사실 우리가 얘기했나, 남조선 양들 경통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되는 72년에 그게 우리 사회에 여러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의 구조를 분석을 해. 네, 지금 현재 바닥에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주사파가 정권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정권을 장악한 것이 그들에게는 독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로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급하게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다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지금 다 저질러 버린 겁니다. 더불어서 2016년 1월 9월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횟수가 많이 증가했죠. 또 2017년 9월 3일에 수소폭탄급 핵실험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남조선 혁명 전술, 주사파들이 생각해온 이런 혁명 로드맵, 이런 것이 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 실험과 핵폭탄, 핵탄두 실험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로드맵 자체가 지금 작동되지 않게끔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혁명의 로드맵이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 자체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뒤에 차트 보이죠? 이거는, 글쎄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거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이제 핵실험한 그 일지입니다. 뭐 인터넷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무슨 뜻이냐? 북조선 노동당과 뭐 편의상 뭐 어떤 분들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조선에 있는 이제 종북 세력이었습니다. 옛날에 해방 직후에 북노당과 남노당이 대립해서 서로 이제 힘겨루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은 이제 남단의 주사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력이 없을 때는 북한의 무력에 의존해서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 그게 주사파의 전략인데 얘네들이 무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게다가 남한 주사파는 50대가 주력입니다. 그 30년 동안 가열찬 투쟁과 사상 무장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북한의 나이 어린 김정과 같은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무조건 충성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 격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정은이 매우 주도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주사파는 실제로 김정은의 그런 주도권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김정은은 2017년에도 계속해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강수를 뒀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속해서 직접 미국을 위협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이 겁먹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나갔으면 로드맵대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나 주사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진 건데 뭐냐면 2016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 내부인으로서 워싱턴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말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호텔에서 잠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당시에 그 선거운동 그 참모들이 뭘 주장했냐면 향후 5년 안에 중국을 손보지 않으면 미국은 두 번 다시 중국을 손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 경제를 살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슬로건 걸고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건데요. 당선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측근의 참모들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공화당의 강경 매파들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접근해서 설득을 한 겁니다. 너희 트럼프가 지금 선거 참모들이 원하던 중국 손보기는 경제적으로 물론 손을 보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손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옵션까지 다시 보내서 이제 해가지고 참모들이 대폭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현재 전략적 사고로 하는 군부 강경 매파들로 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 내부 문제까지, 중국 내부의 인권 문제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중국 내부의 체제 변화까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 문제의 일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먼저 힘겨루기를 해서 중국을 어느 정도 항복시킨 다음에 그 뒤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단독 회담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다자간 협상은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미국과 북한, 또 미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상만이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협상에 의해서 대량 살상무기 해결이 어려지면 미국은 군사옵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쓸 의향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미국을 쫓아내기 위해서 개발한 핵탄두와 미사일 때문에 자신의 정권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된 거죠. 문재인과 주사파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으로 혹은 북한 내부의 쿠데타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이제 체제 변경이 되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이 정전협정이나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해서 동부서주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이제 보호하는 거지만 국제사회는 지금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 일부로 보고 있고 또 북한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다 입장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세는 머지않아서 동북아시아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주사파에게는 큰 위기가 또 자유민주 세력에게는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변화의 쓰나미가 왔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4번입니다. 17년 5월 정권 장악 후 주사파가 달성한 전술적 목표들입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선결 조건은 첫 번째 국가보호법 폐지 및 대공수사기구 해체, 두 번째 공산주의 정당 합법화, 세 번째 남한 자율정권의 수립, 네 번째 미국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입니다. 한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몇 개는 달성됐죠. 뭐뭐 달성됐습니까?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 자체가 지금 좌파 판사들이 주도권 장악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정권의 중요한 성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한 내 고정간첩은 물론이고 종북 자유세력이 아무런 심리적 압박 없이 반국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일은 대공정보기관을 무력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무사라든가 국가정보원, 또 검찰의 수사권 약화는 대공기능 약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겨서요. 문재인 집권 후에 한미동맹은 꾸준히 약화되어 왔고 궁극적으로 이제 해체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문건인데요. 아시아경제 11월 26일자 기사에 보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반도 및 동북 정세 평가 전망 보고서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됐는데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당시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기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설이 담겼다. 미국의 생각은 의문, 의혹, 믿어보자, 지켜보자, 우려, 불신 등 이렇게 해서 미국의 불만이 증가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국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상시키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등등. 지네들끼리 이제 인문서 작성해놓고 이제 이렇게 보고 받은 건데요. 이거 보고 받으면서 걔들이 어떤 표정으로 됐을까? 낄낄대고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보고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속 뒤집어진 얘기지만 나름대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한미 간의 관계가 계속 벌려나가자.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무력화되는 것과 관계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결정적인 어떤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사파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발견입니다.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10대 시정 방침은 앞으로 주사파 정부가 실시할 각종 정책을 가능하게 해준다.
1번이 뭐냐면 국가활동의 자주성 견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고 해왔죠. 최근에 미국에 의해서 제동당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전 지역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 대단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면적 지방자치의 확대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소베트 만드는 운동인데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행 못하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 경제적 합작 교류 실시로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 북한에 퍼주고 싶고 기업들 압박해서 북한 가서 공장 설계 하고 싶은데 북한 경제 제재 때문에 이제 추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과학문화 교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실시. 각종 공연, 이런 연예인들 가서 공연하고 체육 행사 등등, 동계 올림픽 때 단일팀 만드는 것 등등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간의 교통 쇄신. 지금 남북 교통 건설하겠다고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유대 반대 때문에 이제 조사만 가능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얘네들이 하는 일을 이런 틀에 딱 비춰서 보면요. 여기 딱딱 맞아요. 지금 다 하는 일입니다. 전체 인민의 생활안전 도모 공립지인데요. 이것도 북한 경제 제재 때문에 퍼주기 불가능한 거죠.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는 대표적인 게 GP 폐쇄한 거고요. 철조망 제거, NLL 조정, 한강, 하구 공동 탐사하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렇게 10가지를 놓고 딱 비춰보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하기로 되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근차근하게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동포의 민족적 권리 이익 옹호.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 동포 친북 세력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통일 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의 처리, 지역 정부의 활동 조정인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한일협정 파기한 거는 이런 캐터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 파기했거든요. 열 번째로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하는 건데 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감비아 이런 하고 이렇게 회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이게 다 이런 발전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 또 남미에 있는 이런 다양한 국가들, 여러 국가들하고 얼마든지 열심히 이제 외교관계 맺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연방제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제라든가 이런 게 이용을 하면 좋은데 왜 그런지 이 북한에 있는 여러 분들이 그런 걸 활용해서 국민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가능한데 인생이 완전히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제 이상화가 하는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 가운데서 동북 사상이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북은 사상이 아니고 북한 사상을 무조건 따라가는 분들이 이 영화에서 그 벨로우 트레더들 그 벨로우 트레더들이 하는 이런 생각은 사상은 아니에요. 이 북한 공산주의 사상은 무조건 수용해가지고 헌재를 하는 거죠. 이런 그 정리정돈이 좀 우리나라가 좀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한미 실무 워킹그룹 협의체가 실제로 주사파 한국 내 정권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이 동원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무역 거래, 석탄 수입하고 그런 거 기록 이런 것 때문에 원하면은 이제 일부 은행 같은 거 제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카드 주고 있으니까 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수적 민족주의를 희석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개방된 한국의 다문화, 국제결혼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인류 개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260여만 명, 인구의 2% 이상 국내 거주하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족주의부터 말씀드리면은 국제사회, 현대 문명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 그러니까 막 배타적인
그런 식의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아니고 다른 민족도 인정하고 다른 민족의 우수성, 뛰어난 점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 민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민족주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사파 50대가 주류인데 언제쯤 이 세력이 무력화될 것인가? 시간 언제쯤?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직업이고 인생입니다. 걔네들. 대응방안이 뭐냐? 또 얼마나 버텨야 되느냐? 대응방안은 주사파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죽여야 되는 게 제거인데 제거할 수는 없고요. 고립시키면 됩니다. 고립시키면. 주사파의 주장을 대중으로부터 차단해서 고립시키는 건 해결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일단 시스템상에 일단은 상당한 그 충격이 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멘붕에 빠질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그 구도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뭐 40몇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평화냐 전쟁이냐 구도에서 나는 문재인은 싫지만 그래도 난 평화를 원해. 그러니까 지지해. 그렇게 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게 깨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주사파들의 전략 전술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배워야 할 점이요. 배워야 할 점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커밋먼트. 얘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헌신을 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안 걸고요. 헌신은 풀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타임. 우리는 파타임으로 애국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풀타임으로 그 매국행위 하는 사람과 파타임으로 애국행위 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당연히 풀타임으로 매국하는 놈들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풀타임으로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무관하게 미국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대중국 전략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해리슨 미 대사가 한미동맹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 영어로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한국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그 경고인데요. 하지만 그 경고를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100% 경고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미국이 이 동아시아 전략을 펼칠 때 한반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같이 이러고 고개 쳐박고 있고 주사파들이 그 난리치고 막 한미동맹 깨우려고 막 모욕적인 그런 짓들 해도 미국이 꾹 참고 미국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대만은 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국 전략에서 다시 대만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해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으로 흘러가는 중국 대포의 전략. 그 속에 한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절대로 한미동맹을 미국이 스스로 해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 쪽에서 지금 시그널이 뭐가 오냐면은 대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은 뭐하냐, 살았냐 죽었냐 이런 말도 자꾸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은 직접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절대로 직접 손 안 됩니다. 남한은 누가 손 보냐? 우리가 손 보죠. 우리 보러 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손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살았냐 죽었냐 누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시그널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는 쉽게 말하면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끌어내겠다. 그런 사인을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풀타임 나왔는데 풀타임 외국을 하시기 위해서는 1월 11일 상당히 유리한 외국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그런 준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바쁘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좀 충분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별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지 예. 잘해요. 네. 이제 찍은 것도 다 저기 동영상 올라가네. 원하세요? 제가 네, 그죠. 제가 따로 네, 질문입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의 키워드에 있어 민족과 통일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심정적으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과연 지금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족과 통일이라는 저들이 쳐놓은 프레임의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어가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요?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이 주제를 선점했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선점 당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뒤늦게 손쓰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민족주의를 절대적인 가치로, 통일도 절대적인 가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민족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가면 반민족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그 어려운 싸움이고요. 민족주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민족주의의 내용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 때문에 이제 일본과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걸 계속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일본에 대한 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점 많고.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뭐 다 일본 살기 좋다, 좋은 나라다,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낫다, 뭐 이러면서. 이런 말도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그런 타민족을 악마시하는 그런 식의 민족주의는 미래의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밸맞지 않은 미개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걸 좀 바꿔가면서 우리 제대로 된 민족주의 해보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을 바라볼 때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데 거기에 또 추가될 게 뭡니까? 자유의 개념이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 맞다. 우리 민족 해방 필요하다. 근데 뭐가 해방이냐? 북한의 정치제도를 자유 시스템이에요. 아무런 자유도 없이 거주인들의 자유, 아무것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노예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민족주의의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될 거죠.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이제 통일 단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통일을 원하는 거냐. 사회주의 통일이냐, 정말로. 그 전망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거냐. 자유 통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끝까지 통일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통일의 당위성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의 내용을 말하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게 통일의 개념은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대한민국 내 주사파 외의 종북 세력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한반도 통일을 김정은에 바치려 하는가 아니면 통일하는 미국을 김정은 북한 전력까지 자기들 지배하라는 건데 좋은 질문인데 이 주사파들은요 이미 90년대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북한에 있는
혁명 지도부보다 더 사상적으로 우위에 있다. 정서적으로도 우위에 있다. 경험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 종북 세력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남로당 박헌영이가 과거에 북로당에게 절대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를 동일하게 할 거라는 거죠. 원래는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죽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남한에 있는 무역을 공식적으로 딱 장악하게 됐을 때 얘네들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할 테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따라만 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남조선 해당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연방제 통일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스케줄대로 너희가 북한이 너희가 따라와라. 이렇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북한이 그냥 빠빠빠빠 하면서 막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몰아가니까 얘네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말이 수행이고 자신 종편 선대원칙을 그것이 이유가 중앙정부장이 주장을 해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그 이유가 주장하고 의식자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종편선대원칙이 그 합의문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앞으로 남북회담은 한 걸음도 진전 못할 것이다. 왜냐? 조건 상대원 측에 북한이 실패해서 가지고 나와서 어떤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남북 공동선언에 그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통제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윤락씨가 덮어놓고 거기 들어가고 들어갔지. 들어가고 또 이제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이제 원인을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신 재헌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윤락씨도 북한이 잘 모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북한을 꼬셔서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고 남북 공동성명을 가지고 하나의 명분을 이용해서 유신 재헌하는 게 활용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1972년 11월에 내가 이제 생애시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내 카운터파트가 전동처리한 자리, 그 전동처리한 자하고 여러 이제 시간을 하다보니까 자가지고 가지고 시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학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 4월 밤을 세우면서 싸우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내가 인식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동처리가 뭐라고 말하는 얘기냐면 이건데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대답을 하시라.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민족 단결에 이게 안 되고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이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당신의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러한 통일 관점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좀 나와보겠어요. 이거 그것만 놀고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상담으로 보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니까 그러세요. 당신 우리 얘기니까 내가 하는 거 물어보시면 이거 먼저 내 말에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하나. 근데 내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민족단계가 아니고 민족단계에 안 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산주의 주장하는 것을 버리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 국가과학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동이 나머지 가지고 그 적단이랑 큰 기사는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시행을 했고 뭐 지금 자신은 그 남북회담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 동북공산대원 중에 지금 우리가 그 한국에서 그 중에 하나가 민족 단결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옆에 때는 북한에서는 그 반대 민족 해방 운동이 완료됐기 때문에 완전히 민족 단결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남쪽에서는 미주의 반대 때문에 반대 민족 해방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해방이 반쪽하려고 해방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방을 완성된 해방으로 바꾸는 현명주의가 이게 남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 단결이라는 과정을 뭘 말하느냐?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남한에 이제 미국 내보내라. 미국을 내보내고 국가보안법 제재하고 뭐야 반공되는 것을 여기서는 해야만 민족 단결이 된다. 그래서 동의에 관해서 뭐냐? 양쪽에서 이런 남조선 문제를 통해서 민족 단결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면 이미 해방된 북한과 새로이 해방되는 남조선이 갑자기 방법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유일한 평화적인 방법에 대한 통일이다. 그럼 평화적인 방법에 대한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또 그걸 우려합니다. 이렇게 설명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리를 좀 해주세요. 다음 진행을 해나가요. 이러한 설명을 우리 이념을 관리하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하는 분들이 어떤 뭔지 설명을 잘 못해요. 이 설명은요, 어제 사실 남조선 양들 정통의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되는 72년에 된 그게 우리나라에 여러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의 기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교재라든가 이런 데 이용을 하면 좋은데 왜 그런지 북한에서 여러 분들이 그런 걸 활용해서 국민들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활용하는데 인생이 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게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 가운데서 동북 사상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북은 사상이 아니고 북한 사상을 무조건 따라가는 분들이 영어에서 그 펠로우 트레더들 그 펠로우 트레더들이 하는 이익의 생각은 사상은 아니에요. 이 북한 공산주의 사상은 무조건 수용해가지고 헌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정돈이 좀 우리나라가 좀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한미 실무 워킹그룹 협의체가 실제로 주사파 한국 내 정권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이 동원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무역 거래, 석탄 수입하고 그런 거 기록 이런 것 때문에 원하면은 이제 일부 은행 같은 거 제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카드 주고 있으니까 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수적 민족주의를 희석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개방된 한국의 다문화, 국제결혼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인류 개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260여만 명, 인구의 2% 이상, 국내 거주하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민족주의부터 말씀드리면은, 국제사회, 현대 문명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 그러니까 막 배타적인 그런 식의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아니고, 다른 민족도 인정하고, 다른 민족의 우수성, 뛰어난 점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 민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민족주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사파 50대가 주류인데 언제쯤 이 세력이 무력화될 것인가? 시간 언제쯤?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직업이고 인생입니다. 걔네들. 대연방황이 뭐냐? 또 얼마나 버텨야 되느냐? 대연방황은 주사파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죽여야 되는 게 제거인데 제거할 수는 없고요. 고립시키는 겁니다. 고립시키는. 주사파의 주장을 대중으로부터 차단해서 고립시키는 건 해결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일단 시스템상에 일단은 상당한 그 충격이 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멘붕에 빠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그 구도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뭐 40몇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평화냐 전쟁이냐 구도에서 나는 문재인은 싫지만 그래도 난 평화를 원해. 그러니까 지지해. 그렇게 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게 깨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주사파들의 전략 전술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배워야 할 점이요. 배워야 할 점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커밋먼트. 얘네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헌신을 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안 걸고요. 헌신은 풀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타임. 우리는 파타임으로 애국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풀타임으로 그 매국회기 하는 사람과 파타임으로 애국회기 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당연히 풀타임으로 매국하는 놈들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풀타임으로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무관하게 미국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대중국 전략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해리슨 미 대사가 한미동맹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 영어로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한국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그 경고인데요. 하지만 그 경고를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100% 경고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미국이 이 동아시아 전략을 펼칠 때 한반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같이 이러고 고개 쳐박고 있고 주사파들이 그 난리치고 막 한미동맹 깨우려고 막 모욕적인 그런 짓을 해도 미국이 꾹 참고 미국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대만은 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국 전략에서 다시 대만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해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으로 흘러가는 중국 대포의 전략. 그 속에 한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니까 절대로 한미동맹을 미국이 스스로 해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 쪽에서 지금 시그널이 뭐가 오냐면은 대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은 뭐 하냐? 살았냐 죽었냐? 이런 말도 자꾸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은 직접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절대로 직접 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누가 손 보냐? 우리가 손 보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손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살았냐 죽었냐 누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시도를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는 쉽게 말하면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끌어내겠다. 그런 사인을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은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폴라인 내부 폴라인 내부 이렇게 나왔는데